시나리오도 좀 봐야 되고.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거보다 더 적게 보는 것 같아. 그냥 기생충이야. 안녕하세요, 김재희 작가입니다. 저는 추리소설가인데 오늘 저와 함께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추리 작가는 일반 작가랑 다른가요? 일반 작가는 시도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순수문학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시나리오 쓰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추리소설가는 이제 추리소설, 미스터리 소설을 전문으로 쓰는 분들이 추리소설가입니다. 김재희 작가님 작품도 많이 내셨잖아요. 예. 어떤 작품 내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경성을 배경으로 그 시인 이상과 박태원 소설가가 탐정으로 활동하는 경성탐정 이상 시리즈를 5권까지 냈고요. 또 경성 여성 구락부라고 경성의 여성들, 그 귀족들이, 마담들이 이제 그 좀비, 일본 그 좀비 부대와 싸우는 그런 경성 여성 구락부 소설도 냈고, 또 현대 소설로는 섬찟하다 그 프로파일러 김성호 시리즈는 프랑스에서 샤만의 섬으로 번역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점탐정 유동인이 올해 봄에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러브앤크라프트 풍요 실버타운의 사랑, 이 책을 제가 특이하게도 또 기획 제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일인데, 엊그저께 또 동아일보에서 취재도 하셔서 동아일보에 내주셨어요, 기자님이. 이제 우리가 그 한추리작가 협회 회원들이 이제 추리작가협회에서 기획을 해서 1권 양수란 작가 커피위령과 바리스타 탐정, 2권 표점 남자, 3권 양자영 작가의 교동회관 밀실살인 사건, 또 시체옆에 피는 꽃, 또 나당 탐정사무소 사과일지, 악의 질량, 주교식품, 또 이제 주간신문제. 이 주간신문제 또 드라마 판권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작가들이 직접 기획 제작을 했는데, 작가들이 모두 이제 그 제작비 한 300만 원 좀 넘게 내고서 이걸 제작을 한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인수 10%가 아니라 45%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제작 그 전액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판권은 예를 들어 그 출판사가 내줬을 때에는 이제 뭐 5대5, 6대4, 7대3 이런 배율로 작가가 가져가지만, 이건 100% 해외 출판 판권이나 아니면 드라마 시나리오 영상 판권, 그거를 우리가 100%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작가는 출판사에 그냥 원고만 주고 인세를 10%만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 작가들이 한꺼번에 옴니버스 형식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수입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 각 작가마다 책 하나씩을 제작을 했는데, 장편 소설도 있고 또 이제 소설집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실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출판사에 가서 작품을 투고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내고 이제 10% 인세 지분에다가 이제 판권을 6대4, 뭐 이렇게 7대3, 5대5 이렇게 가르는 게 기본적인데, 우리가 이제 또 그 외에 또 다른 채널과 유통으로 우리 작가들이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앞에 이제 공원 건너편에 JRP 건물이 있어요. 그 JRP처럼 우리는 소규모 제작을 해서 작가가 직접 기획 제작을 해서 이렇게 추리문학선 10권, 저가 최근에는 러브앤크라프트 풍요실버타운의 사랑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인터넷 서점은 다 나왔습니다. 아직 매장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릴리스 될 거예요. 그러면 14,000원짜리 책을 팔면 몇 권을 팔면 얼마를 벌어요? 저는 우리 김재희 작가님이 정확히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가 궁금해요, 되게. 예를 들어 이제 출판사에서 1000권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뭐 15,000원으로 해볼게요. 그럼 150만 원, 10%를 선입세로 먼저 받고, 또 큰 출판사는 뭐 450만 원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건 팔리면 팔리는 대로 그냥 포스에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말 정산으로 45% 팔린 만큼의 그걸 받는데, 제가 작년 뭐 수익 구조 보니까 뭐 1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 본 것 같아요. 100만 원, 150만 원 한 달에. 김재희 작가님 그래도 유명한 작가님이잖아요. 추리 작가님 시장에서는 연세대학교 나오셨고. 어쨌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얼마 보셨어요, 순이익? 사실은 추리 작가가 책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벌려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2달에 한 권씩은 못 내거든요. 2달에 한 권씩 내야지 그 월급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씩 1년에 한 3-4권 내서 한 달에 막 100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뭐 전자복 입세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시공사에서 그 시리즈분.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섬찟하다가 프랑스판 말고 이탈리아판이 있어서 또 그것도 이제 150만 원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100만 원, 150만 원 한 달에 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재희 작가님이 네. 그 유명 추리 작가인데 네. 책도 많이 냈고 네. 하여튼 월 수입은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통 다른 추리 작가분들은 얼마 네. 벌어요 한 달에? 요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저 사람이 얼마 네. 버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더 적게 버는 소리는 많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이제 참여하신 작가분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두 분 계시고 공무원 여기 법률 쪽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또 웹작가도 계시고 또 다른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이 이거를 잡을 하는 거지 이 작가만의 수입으로 살 수는 힘들다. 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들, 추리 작가들이 막 한 달에 한 권씩 내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정명섭 작가도 막 한 달에 한 권씩 내시고 막 그러는데. 와,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힘든데. 네요, 이야, 써요. 대단하시네. 네, 그게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추리 작가들이 막 전업 작가들은 막 한 달에 한 권씩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네, 그게 월급식으로 막 이렇게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게. 또 이제 그 러브 앤 크래프트, 후녀 실버타운의 사랑은 이제 그 타임슬릿 러브처럼 그 한국판 마담 보바리 얘기예요. 막 방황하는 중년 부인의 얘기를 제가 중년 재밌게. 부인이 방황해요? 예, 마담 보바리 그런 소설의 한국판 버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서평단들과 뭐 토론회도 하면 좋겠지만 마담 보바리처럼 좀 방황하는 중년 부인, 갱년기 증후군이나 그 빈둥지 증후군이 있는 그 부인들 방황을 그 이제 그렸는데 그 타임슬립을 해서 또 돌아가는 그런 재밌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평화 실버타운의 사랑은 할머니들 세 분이 여기 이제 가영 언니, 나석 씨, 다정할머니, 할머니 세 분이 포르쉐를 타고 그 실버타운을 도망치는 그런 얘기인데 실버타운에 계신 할머니들이 포르쉐를 훔쳐가지고 도망나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한강 수영장을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동료 작가 그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계셔서 제가 거의 이렇게 같이 놀러도 가고 취재 갔다 온 다음에 그 가나다라 동이 있길래 여기는 이제 건강하신 노인들, 여기는 조금 불편하신 분, 여기는 이제 누워 계시는 분, 여기 이제 호스피스 개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이제 그 탐방에서 제가 그런 소설을 구상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운 없고 네. 힘드신 그 할머니들이 누워 계신 상황을 보고 네. 포르쉐를 훔쳐가지고 탈출하는 거를 상상하신 거예요? 왜냐면 소설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 6개의 소설들을 이제 구상은 그때그때 해요. 근데 쓰는 거는 3개월 만에 이제 막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네. 이제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겠네요, 추리 작가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우리 상상도 많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특이한 사람 봤다 그러면 관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소설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봄에 나온 서점 탐정 유동이는 제가 이제 서점 마케터 분이나 MD 분들을 봤어요. 그 서점도 자주 가고, 거기서 이제 그 캐릭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형사도 넣고 MD도 넣고 해서 그 공간을 받고 사람들 직업군을 받지만 제가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으로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굉장히 그 사천적인 그 작가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월급이랄까 그 수입도 적지만 좀 뭐 그런다고 막 뭐 벤츠 타고 싶어 명품이 좋아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이 상학적인 뭔가 좀 가치 지향적인 그런 걸 추구해서 이런 책에서도 어쨌든 제가 좀 뭔가 좀 활기찬 노년으로 가는 그런 생활을 좀 독자한테 재미있게 경쾌 유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 뭔가 권태기에 빠진 듯한 중년 부인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모티프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타임슬립 러브라는 단편도插안해서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천재적인 창의성이 꼭 있어야 되는 분야의 그렇죠. 추리 작가가 되려면 대신 단점은 네. 뭐예요? 추리 작가들의 단점. 이제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하고 네. 게을러지기도 쉽고 자꾸 빠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집에만 있고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현실성 떨어지고 생활력 떨어지고 집에만 생활력 있고 떨어지고. 사람 안 만나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스트레스에 벽이 빠져 있고 예, 맞습니다. 책만 보고 있고 수입도 적어질 수 있고요. 이제 주식이나 코인도 별로 안 하거나 못해 해도 잘 못해 그런 식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예, 소설은요 하나예요. 그 주제 어렵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주제를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요. 그 얘기가 너무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을 못 죽여야 되는데 왕이
너무너무너무 그 뒤가 궁금해서.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야 정말 신기한 일 겪었다. 야 정말 신기한 일 봤다. 야 정말 진짜 희한한 사람 봤다. 희한한 얘기 들었다. 그게 우리가 듣고 그냥 넘기잖아요. 작가들은 써놔요. 그 주변에 이야기꾼이 많아야 돼. 진짜 현실은 소설보다 더 세요. 소설보다 더 세고 제가 탐정들을 많이 취재해서 뭐 불륜 사건, 무슨 사건 뭐 이런 사건 다 얘기 듣지만 변호사님도 취재하지만 현실이 더 세. 근데 그걸 듣고 그대로 쓰면 사람들이 뻥이라 그래요. 소설에 말도 안 돼 그러는데 그걸 우리의 소설적인 판타지 구조로 다시 이제 재각색을 하는 거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네. 어디 막 여관방에 앉아가지고 옛날 담배 막 선생님도 두갑씩 그랬죠. 피면서 그 막 원고지에다 쓰다가 찢어버리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머리 막 뽑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작가님 어때요? 신봉수 선생님, 뭐 유동훈 선생님, 뭐 문상훈 선생님, 윤상윤 선생님들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그때 영화가 너무 부흥기라 김지미 그 배우 막 그때 신선일 배우 막 일주일에 막 영화 6개를 막 써내야 돼. 막 그러면 그 여관방이나 그 호텔방에 제작자들이 그 작가를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긴 나온대요, 사실은. 네, 돈 주고 가둬놓고 밥만 주고 하면 나오긴 나온대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때는 좀 쉬웠다가 뭔가 생각이 아주 반짝반짝 날 때 써라. 근데도 그 쓰는 시간이 내가 직장 다니니까 주말에는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뒷장면은 알고 있어. 우리가 범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 뒤부터 먼저 써놔. 이게 시나리오 같은 개념이에요. 마지막 라스트 씬을 써놔. 아니면 중간에 절정도 뭐 절벽에서 싸우다 떨어진 거 알고 있어. 그럼 거길 좀 먼저 써놔. 그래서 나중에 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그 씬이 생각이 안 나면 억지로 루즈하게 가지 말아라.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후배 작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내신 우리 연세대 나온 김재희 작가님의 좀 높은 클래스의 한국 추리 작가 수입은 월 100에서 150이다.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더 많이 쓰면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저는 뭔가 좀 더 아주 좀 이 책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 추리소설보다는 좀 더 약간 주제의식의 예를 들어 타임슬리 러브는 아까 그 보바리브처럼 그 갱년기 그 빈둥기 중국군 같은 그런 주제의식을 넣어봤고 또 풍요 실버타운의 사랑 이거 표제작의 경우는 이제 그 작품을 읽고 이거 추천사 써준 어떤 그 시나리오 작가 언니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때는 정말 예전 할머니처럼 안 산다. 그러면서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코인이에요. 코인인데 사실 전화 되게 많이 와요. 영상 업체에서 전화 되게 많이 오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전부. 저의 전작에 대해서 각각 이제 뭐 경성탐정 이상이나 또 뭐 경성 뭐 앞으로 나올 것도 그렇고 뭐 경성 여성 불학부도 그렇고 또 영화나 그 드라마 판권 제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제 계약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약이 되면 몇천만 원이 계약이 되면 영상과 판권은 굉장히 그 금액이 높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묻어놓고. 일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상과 판권 계약을 영화로 된다든지 드라마로 된다든지 해외에 팔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잭팟이 터진다. 그때 이제 막 그 코인처럼 묻어놨던 작품이 막 헐헐 날아가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만약 OTT 같은 넷플릭스에 깔리면 그 원작 소설을 이제 나라마다 깔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작 소설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쓰신 작품 중에 그렇게 터지는 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문의는 오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고요. 일본의 추리 작가가 시장을 어때요? 훨씬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보다. 일단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일본 드라마나 영화는 그 일본 추리 작가 원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추리 소설 시장이 작다 보니 추리 잘 쓰는 친구들이 아예 드라마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쪽 아예 웹툰이나 이제 다 웹소설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을 썼을 때 그 쾌감이 있다. 드라마나 웹툰은 어쨌든 수많은 기획과 회의를 거쳐서 그게 다듬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책은 나의 온리 나의 생각을 그래도 오롯이 표출할 수 있는 좀 그런 하나의 도구기 때문에 그래도 매력은 있다. 지금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OTT 그런 데서 한국 그 제작 콘텐츠 드라마가 굉장히 상위권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 원작자로서 굉장히 언젠가 그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영상이 어디서 이렇게 틀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인센티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머니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실버타운이 아니라 어디 카리브의 섬에서 이러고 있을 수 있다. 내가 70이 됐을 때. 네. 짠. 조금만 위로 올려. 네. 네.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귀엽죠? 멋지네. 할머니들이 멋쟁이에요. 이 분들이 실버타운에서 탈출하고 관계자들하고 가족들은 큰일 났겠네요, 지금. 막 찾고 난리 났어. 네, 찾고 난리 신경 안 났어. 쓰는 거네. 예? 신경 안 쓰네, 할머니들은 그냥. 그거 신경 쓰면 탈출도 못 하시죠.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도 나중에 이렇게 돼서 카리브에서 70이 됐을 때 내 작품이 전 세계에 깔리고 이럴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서미의 도진기, 송시우, 저도 그렇고 이제 김원수 작가 뭐 수많은 그 추리 문학이 지금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이런 일본에도 가고 정혜연 작가도 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한국문화에 퍼지고 있죠. 일단 추리 소설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당연히 좋아하셔야지 하고요. 그리고 관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주변의 인물이 하는 대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모습이나 이런 걸 관찰해서 응용을 해서 자기 작품에 녹여봐야 되고요. 또 이거 중요해요. 추리소설은 권선징악, 어쨌든 형사가 범인 찾고 이러는 그런 계도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도 정의 구현하는 그런 주제의식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취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그런 주제의식도 놓고 또 그 안에 한국적인, 정말 한국적인 상황도 넣어서 외국인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쓰는 것도 힘들어. 막 이거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좀 다른 직업도 있으면서 생활도 안정화되면서 좀 길게 가자. 어느 나라도 작가는 가난하다. 뭐 뜨기 전에는 그러니까 길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좀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방에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끔 어떻게든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가장 문제다.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어떤 공모전에 냈어요. 되게 우리나라 큰 공모전. 제목은 이제 땡땡 하우스인데 청년들이 어떤 일정한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무슨 정부 실험으로 이런 뭐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다 썼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고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불평등적인 그런 거 그리고 직업도 이렇게 좋은 직업 연락을 찾을 수가 없고 실업률도 높은 거 이런 거가 좀 미안하고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많이 이제 눈 감았던 일들이 결국엔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가 많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삶의 질이 주거나 직업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부패가 많이 청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복지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북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월급 받고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렇게 되어가는 방향으로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탐정님 차가 들통나서 안 돼. 그게 들통나. 어떤 차가 들통난다? 차종이 들통나니까 안 되죠. 잠복근무 해야 되는데. 벤츠 타세요? 아니요, 벤츠는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어떻게 벤츠를 타? 소나타 타요. 수리비만 해도 한 300씩 나오고. 그러니까 소나타 타요. 여기는 어디 나오신 거예요? 여기 올림픽공원입니다. 여기 수영장이고요. 올림픽 스위밍풀. 수영하러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기 산책하러 나왔고요. 지금 문 닫았어요. 휴일이다. 근데 이제 올림픽공원에 제가 집이 여기서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책할 때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근데 또 실내 운동이에요. 더우니까 헬스클럽 다니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 움직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산책 덥지만. 나오셨는데 책을 굳이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뭐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전달해 주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자, 이제 책 항상 들고 다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보여주고 또 익히려고 책을 일단 들고 나오고 또 이제 많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매미 소리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걸 작가들이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는 걸 권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벌는데 네. 이렇게 글을 좀 쓰다가 네. 시간 나면 이렇게 사색도 하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족 같은 삶인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 하면은 괜찮겠다 이 직업도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밥을 차리고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근데 대학만 가면 저도 이제 알바 천국 뒤져서 갈 거예요. 아, 알바 하시면서? 예, 그럼요. 알바하면서 글쓰수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래서 글 쓰는 직업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비들이 했거나 아니면 또 유럽 같은 데 이제 귀족들이 했어요. 네. 경성시대도 제가 이제 뭐 구보나 이상 이런 문인들을 취재해서 경성삼대 이상을 썼지만 경성시대 작가들이 하나같이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거나 무슨 뭐 어디 투자해도 다 잃었습니다. 광산이나 뭘 해도. 고생하는 거잖아. 가족이 고생하고. 많이 고생했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고생했잖아. 아유, 뭐 비슷해요. 하여간 뭐 이제 작가들도 이제 배우자한테 미안하죠, 늘. 그런데 어찌 됐든 남편분한테 미안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또 집에서 조용히 이제 밥 차리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이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사건에 연루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정신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인생을 성찰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좋은 얘기 또 책에 담으려고 하고 또 책을 통해 이걸 매개체로 여러 독자분들과 아니면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좋은 삶을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리 작가님은 누구누구랑 친하세요? 추리 작가들이랑 친하죠. 누구누구요? 추리 작가 협회 친구들 여기 소속 작가들이요. 그러니까 이름? 뭐 윤자영, 양수련 작가, 뭐 이제 뭐 여기 다 소속 한속 작가. 뭐 그리고 여기 추천사 써준 분들이 다 친한 분들이야. 김세문 이분도 제주도 거주하는 그런 시나리오 작가. 또 여기 양미 프리랜서, 또 미스산이 이제 한속 작가. 또 이제 드라마 기획 PD 박은진, 그리고 윤쌤은 제 헬스클럽 선생님. 그래서 이제 모두 20, 30, 40, 50대 건강한 여성들이 추천사를 딱 헬스클럽 해줬습니다. 다니는 그 선생님까지 거기다가 네. 올린 거예요? 제가 벌써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 20대 여성이 없어서 20대 여성으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죠. 예. 코로나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네. 지금 뭐 너무 힘들잖아요. 뭐 힘든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나는 100만 원 벌고도 이렇게 산다. 힘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기적 힘들어요. 같은 아니 다 표정. 힘듭니다. 근데 여기 타임슬립 러브에서 이런 대사가 나요. 아니 우주여행에도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 쓰는데 내가 사랑을 진실되게 한번 찾는데 1000만 원도 쓸 수 있다.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1000만 원 쓰지 마시고 이 책은 14,000원이니까 정말 이 작품 무더위를 구상을 이길 수 하시러 나온 있는 거예요? 책을 팔러 나오신 거예요? 둘 다요. 이 무더위에 한 번 6개의 새로 다른 색다른 사랑 이야기, 우주여행 같은 그런 특이한 사랑 이야기나 역사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체험하고 싶으면 자, 러브 앤 크라프트, 러브 사랑과 그 크라프트 공예품, 그 미스터리와 사랑이 연결된 이 풍요 실버타운의 사랑, 이 책을 출판사 이름은 뭐예요? 출판사 이름은 책가나무입니다.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책가나무. 예. 여기 우리가 이제 그 판매 이렇게 출판사 여기 사장님은 돈 잘 벌어요?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낫죠. 대표님이신데.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에게 한 말씀. 잘 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도 지나가면 좋은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잘 나는, 건강하게 나는 지혜로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민국 자영업자 화이팅!